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인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저는 소리에 조금 예민한 편이어서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각방을 사용하기로 합의했어요. 남편은 굉장히 무던해서 지금까지 크게 싸울 일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로 최근에 냉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아버지의 습관 때문인데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일에서 2분마다 코를 풀거나 가래를 모으는 소리를 내십니다. 시댁과 친정이 그리 멀지 않아서 한 달에 한두 번은 뵙는데 시아버지와 같이 있는 날에는 저는 정말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아파올 정도입니다. 신경이 계속 그 소리에 집중되어서 화장실에 가서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은근슬쩍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제안해 검사도 해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술, 담배도 하지 않으세요. 명절날에는 시이모까지 오셨는데 온종일 소리 때문에 힘들어서 왜 이렇게 소리를 내시냐고 물었더니 시아버지께서는 웃으며 넘기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제가 너무 예민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솔직히 그 소리는 정말 듣기 싫고 괴로워서 점점 가족 방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 가족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 있었을 때 그 소리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둘러대며 여행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부모님께 서운한 거 있어? 왜 자꾸 부모님 댁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히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저도 놀라고 만약 제가 너무했다면 그렇게 냉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럽다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단지 너무 힘들다. 신경이 너무 쓰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 내가 예민한 거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다고 토로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예민해도 너무 예민하다. 너만 힘든 것 아니고 그런 거 좀 참으면 되지 않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진짜 유라고 말하면서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라고 강압적으로 자주 찾아본 적 한 번도 없다고 말했어요. 평생 안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하네요. 저는 정말로 참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어요. 어른들에게 습관을 고치라고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질 정도로 참을 수만은 없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분의 조언을 참고하여 남편에게 이 글의 링크를 보내면서 제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만약 제 말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사과하며 남편이 차분히 댓글을 읽고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행은 1박 2일로 줄이기로 하고 남편도 가능한 만남을 줄여주기로 했어요. 아버님께도 사전에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저도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는 전체적인 건강 검사만 했지만 이번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모시고 가서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섭섭해했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중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 분은 지인 중에도 저런 사람이 있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 그러니 종일 같이 있으면 너무 싫어서 반말도 떨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연중 몇 번 보지 않는 사이라도 그 소리 때문에 너무 싫다고 제 마음이 이해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댓글에는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호흡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만 했다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내과보다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어요. 또한 한 지인은 50대 초반에 비슷한 문제로 고생했는데 여러 병원을 다녀도 기관지가 약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명한 이비인후과에 가서 후두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치료 후 3-4개월 만에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을 좀 더 전문적인 병원에 모시고 가병을 정확히 진단받아보자고 제안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부모님께 상처가 될까봐 말을 못했지만 이제는 저희 걱정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과 조언 덕분에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로도 시댁의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전통적으로 집안 대소사의 아들의 위치가 중시되는 분위기인데 이로 인해 7에서 8년 전부터 잦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운영하는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고 10회의 상담 동안 남편은 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상담 후반부에는 남편이 부모와 누나들을 우선시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 드러났고 상담사는 결혼 후에는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새로 이룬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다소 미안해하는 듯 했고 제게 위로를 건네곤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나 봅니다. 재작년에는 시어머니의 생신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시댁은 지방에 있어서 금요일 퇴근 후에 내려갔어요. 남편은 차를 새로 바꾼 터라 어머니와 막내 신우는 남편의 새 차를 타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니와 신우를 데리고 아버님 봉안당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평소에 잠이 많아서 평일에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회사를 위해 준비를 합니다. 야근도 자주 하는 편이고 결혼 전에는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가 다시 설계 분야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바쁘고 야근도 많았습니다. 그날 아침은 특별히 제가 늦잠을 자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8시쯤에 저를 깨워 일어나게 했어요. 남편이 봉안당 방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기에 저는 인사를 드리고 그들이 떠나길 기다렸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예약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문제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의 표정이 뭔가 뾰로퉁해 보이기도 했고 그냥저냥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의 실제 생일날 출근하려는 저를 남편이 붙잡더니 낮잠에서 깬 아들을 데리고 어머님께 생신 축하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마음이 급해져서 따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출근했어요. 바쁜 업무 속에서 오전을 보내고 점심이 지나서야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순간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생신날에 며느리가 늦잠을 자고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른 날도 아닌데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 어머님 밥을 차려드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에 저도 화가 나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잠시 멈추고 밖으로 나가 남편에게 전화로 따졌습니다. 그날 아침 당신은 뭐 하고 있었어요? 왜 꼭 며느리만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야 해요? 난 회사에서 바쁜 업무로 지쳐 있었어요. 남편과의 대화는 그렇게 험악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봉안당에 간다고 해서 제가 부족한 센스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잠을 자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말이 정말 속상하게 들렸어요. 며느리가 되어서 그것도 못하느냐?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잘한 일들은 당연시되고 실수한 부분들은 경솔한 며느리로 여겨지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내가 70년대 사람이냐? 왜 요즘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냐?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해야지 하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우리는 또다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저는 어머님께 얼른 전화를 했어요. 남편 때문에 화가 나 있었지만 어머님께는 웃으며 좋게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전화를 드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그날 오전에 제가 전화를 드리지 않았던 것과 신모임 날 아침을 차리지 않은 것에 대해 꾸중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상하게도 그날은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며느리로서의 강박감과 그로 인한 부부싸움 때문에 이혼을 고민해왔지만 아이에게 아빠나 엄마를 빼앗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도 받아보았는데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설 연휴 일주일 전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번 설에는 전을 해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제사상도 이젠 안 차린다더라 라고 말했어요. 어머님 생신 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데 이것이 저에 대한 일종의 처벌인가 싶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든 주말이든 항상 퇴근 후 저녁에 출발합니다. 명절 음식은 어차피 제가 어머님과 함께 준비하는데 전을 언제 해오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집에서 미리 해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왜 굳이 이런 번거로움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진절머리가 나서 아이 앞에서 폭발하기 싫어 감정을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싫은데 너도 얼마나 내가 믿겠니? 하지만 우리는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 나는 이혼하고 싶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양된 상태이니 설을 각자 보내고 다녀와서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정리 방법을 얘기하자. 이렇게 쓰면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그 후 남편과 대화를 통해 결혼 생활에서 우리 가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반영하여 각자의 본가와의 왕래를 끊고 우리 가정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 이번 설을 앞둔 어느 날, 늦은 시간에 막내 신우에게서 온 전화를 남편이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으니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다시 얘기를 꺼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본가에 안 갈 거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열린 사람이라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다 용서해 줄 거야. 남편의 말에서 저는 남편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1년에 몇 번이나 간다고 그걸 못하느냐, 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말을 하더군요. 이런 대화를 나눈 후, 저는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남편과 신우들이 나눈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학생이면 다 키운 거니 이혼해라. 걔한테 돈 한 푼 쓰지 말고 너 통장에 있는 돈들은 다 다른 곳으로 빼라. 걔네 부모도 괘씸하다. 전에는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뻔질나게 전화해대더니 일 있고 전화 뚝 끊는 거 봐라. 나중에 우리 엄마 장례식이라고 오면 내가 그녀 머리채를 다 뜯어버릴 거다. 걔 돈 번다고 유세하더니 변했다. 나가서 좋은 걸 배워야지. 지가 MZ세대야. 왜 MZ세대 놀이를 하고 있냐. 너 일이 없어도 무조건 사무실 나가서 놀다가 오든 뭐 하든 시간 다 보내라. 남편과 신우들이 나눈 대화를 듣고 나니 모든 것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짠돌이 같은 행동들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출퇴근하던 사람이었지만 무조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이상했어요. 제가 일하기 전까지는 남편에게서 생활비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으며 생활했고 제 월급은 고스란히 생활비와 아이 학원비로 모두 썼습니다. 남편은 돈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해서 다투기 싫어 그렇게 생활했어요. 작년부터 각자의 본가에 각자 알아서 가기로 한 뒤 아이 학원비 60만 원을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고 본가에 쓰는 돈도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 학원비를 절약한 뒤로 생긴 여유 자금으로 아이에게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조차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신우들의 말에 젖어있는 남편은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런 생활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이를 위해 참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일하게 되니까 무조건 나가서 내 시간을 보내라. 너처럼 편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이런 식으로 남편과 신우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제가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이를 위해 참고 사는 제 자신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부부의 결혼은 당사자들의 선택이지만 아이는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선택한 이들에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그 선택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가 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저는 당사자이기에 감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만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행동이 현명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저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고 조언해주신 방법들을 참고하여 조금씩 독립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이겠지요. 사춘기 아이도 아빠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와는 소통이 잘 되고 있으니 아이는 제가 키우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조언과 댓글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호기 소송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우들과의 문자 대화도 모두 캡처해 두었고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서 남편의 잘못을 입증할 생각입니다.
월 6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벌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남편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대리 효도 없이 남보다 못한 신우들로부터 욕먹지 않으며 살고 싶습니다. 아이와의 대화 끝에 아이도 차라리 이혼이 낫다고 이야기해줘서 용기를 내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이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상 이혼 결정을 내리고 나니 잘못했다고 설설 비는 남편을 보면서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싶어졌습니다. 정말로 이런 상황을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 댓글에서는 남편을 바보라고 하며 내 아이를 함께 키워준 아내를 버리고 자기 엄마와 누나들이랑 살겠다는 건가? 아이와 아내가 먼저고 그 다음이 부모다. 1년 안 보고 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돈 버는 걸 친구들과 시어머니가 빼먹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70년대생이라도 요즘 세대에 맞춰 맞벌이는 당연한 거고 시댁의 예절을 강요하는 건 옛날 이야기다. 저도 시누이지만 성격이 드센 시누이들 때문에 결혼을 피하는데 그런 식으로 시댁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맞벌이하면서 새벽 5시에 밥 차리는 건 너무 힘들다. 신우가 전화 오거나 개소리를 하면 다 녹음해라. 이혼할 때 위자료 받을 생각하고 증거를 모아라. 변호사 비용을 아끼지 말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라 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15년을 시누이들의 이간질을 당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많은 위로와 공감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이 사연을 통해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잊지 않고 행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